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장마감 1시간 앞두고 오늘도 2부 문이 활짝 열렸고요. 자, 장마감 1시간을 앞두고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합니다. 어떤 종목을 관심을 갖고 봐야 되지? 그 고민에 대한 니즈를 충족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로 빠르게 그리고 쉽게 짚어드리는 시간, 라이브 매매 타임이 잠시 뒤에 시작이 되니까요. 그 종목들 엄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점별로 또 연락을 다 합니다. 어떤 종목이 좋은지, 매수 타이밍에 왔는지 한 종목 저희가 다 받아보는데요. 그 종목들 중에서도 엄선된 종목을 그 지점으로 가서 직접 듣고 매수 포착 타이밍을 잡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타이밍 하나하나도 여러분이 놓치지 말고 보시는 그런 깨알같은 재미도 있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시청자 상담이 활짝 열려 있는 건데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 비중, 가격을 적어주셔서 저희 쪽으로 문자 메시지 주시면 함께하고 있는 전문가분들이 상세한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요. 문자들 많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장 일장 2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지수 오른쪽에 흐르고 있습니다. 2181포인트까지 다시금 2180포인트 위로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코스피고요. 1.13%나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일 하루 쉬어간 뒤에 힘을 많이 응축한 모습이죠. 오늘 또 전고점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들은 어땠는지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긍정적인 그래프입니다. 전약 후강 쪽에 지금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장 초반에는 2163포인트까지 빠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상승 반전을 했고요. 현재 2181포인트 오늘의 고점을 형성해 나가면서 고점을 차츰 더 높여가는 그런 코스피 지수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수급 주체들 확인해 보도록 하죠. 외국인이 1970억 원이나 삽니다. 하루 쉬고 다시금 매수에 동참을 하고 있는 외국인이고요. 기관은 조금 전까지는 한 20억 원 정도 사고 있었는데 매도로 포지션이 변환이 됐습니다. 169억 원 소폭이 있지만 팔고요. 개인 같은 경우는 어제 샀습니다. 그리고 오늘 팝니다. 한마디로 조금 지수가 빠지면 샀다가 지수가 올라가면 다시 매도를 하는 단기 투자를 하는 성향을 개인들은 요즘에 많이 보여주고 있죠. 오늘도 2,311억 원이나 개인은 거래소 시장에서 팔고 있다라고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으로 가보도록 할까요? 코스닥 시장은 현재 거래소에 비해서 분위기가 좋지 못합니다. 조금의 소폭 하락이 있는 상태인데요. 0.29포인트, 퍼센테이지로는 0.05% 하락하고 있습니다. 608.82포인트에서 움직이는데 일중 흐름들은 어땠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거래소와는 조금은 다른 그래프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장 초반엔 좀 강하게 612포인트까지 올라왔는데 현재는 608포인트까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장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힘이 빠지는 코스닥 지수인데요. 수급 주체를 보신다면 정답은 오늘도 나올 겁니다. 개인만이 여전히 매수를 하고 있는데 515억 원 개인이 삽니다. 기관은 430억 원 팔고요. 하지만 외국인이 8억 원 매도입니다. 잘하면 매수로 동참을 할 수 있겠다라는 소폭의 매도니까 장 끝날 때까지 한번 이 부분도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의 흐름 보시다시피 또 소폭 하락합니다. 어제 급락이 좀 나왔고요. 오늘 이제 1110원대까지 빠지는 모습입니다. 1117원 70전에 거래가 되고 있는 원달러 환율이고 저희가 일부에서 진단을 해봤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의 이유, 글로벌 기조에 따라가는 모습들이다. 그래서 향후에 미국에서 어떤 발언들이 나오는지, 미 의회에서 어떤 발언이 나오는지를 우리는 살펴보고 미국의 소비 심리 개선과 지표들을 봐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들은 만큼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인기 검색 베스트 10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기 검색 베스트 10. 먼저 현대차 3인방,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LG화학, 안랩이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먼저 현대차 3인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3인방 하면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를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장주격이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승인데 오늘 급등입니다. 말 그대로 17만 500원까지 상승하면서 이 대형주가 9% 가까운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모비스도 4% 넘는 급등, 기아차도 오랜만에 시원한 상승 4% 넘는 급등이 나와주는데 역시 대장주답게 현대차가 잘 오르고요. 이 외에도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 또 현대 관련된 그룹들이 굉장히 잘 가고 있다라고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인기 검색어에 오늘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 이유 당연합니다.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도 또다시 신고가 경신하면서 상승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고요. 코스피 지수는 삼성전자가 오를 때마다 오른다라는 공식들이 오늘도 적용이 되고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 시총의 비중이 높습니다.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212만 8천 원까지 상승하면서 213만 원대 오늘 터치를 하는 삼성전자입니다. 다음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야기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은 닷새째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건데요. 세계 최대 바이오의약품 위탁 생산 전문 회사로 부상이 되고 있다. 그리고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제는 20만 원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급등 말 그대로 5% 정도의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고요. 다음은 화학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 4위에 랭크가 돼 있는데요. LG화학 역시 보시다시피 30만 원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저희 지난주 월요일부터 장기환 부장이 라이브 매매타임에서 LG화학 급등 자리다라고 이야기를 짚어주셨고 어제도 LG화학에 대해서 저희가 실시간 문자 상담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직 재차 상승 기간이 남아있다라고 했는데 오늘 그 날인 것 같습니다. 이제 30만 원을 목전에 두면서 4.42% 상승하는 LG화학이고요. 안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대선 주자죠.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지지율이 연일 상승한다라는 설문조사가 나오고 있고요. 물론 이제 2위와의 격차가 좀 남아있는 상태고 두 자릿수를 회복했다라는 건데 향후에 좀 대선 전망에서 양자 구도가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안랩 오늘도 신고가 경신하면서 9만 원대를 터치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6위부터 10위 어떨지 살펴보도록 하죠. 특징주 6위부터 10위까지를 살펴보면 먼저 아남전자, 네이버, CJ, CGV, 소리바다, 한진그룹주 이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아남전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증시에 관심 갖는 분들이라면 아남전자 다들 한 번쯤은 눌러보시기라도 클릭이라도 하셨을 겁니다. 오늘도 상승이고요. 8거래일째 상승입니다. 52주 신고가 경신이고요. 삼성과 하만, 이 인수의 시너지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아남전자고요. 오늘도 3,175원까지 터치를 하고 있는 아남전자입니다. 다음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도 시총 상위주들 가운데 급등을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다시피 6%가 넘는 급등이고요. 70만 원을 오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어느새 이제 80만 원 중반대를 넘어서는 네이버입니다. 이유는 YG엔터의 2대 주주에 등극했고요. 외국인의 적극적인 매수가 연일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8위 살펴볼까요? 8위는 CJ, CGV입니다. 자, CJ, CGV 6.18% 상승하면서 7만 5천 원대 회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계 매수의 강세고요. 아무래도 이제 흥행하는 작품들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실적이 호전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소리바다 이야기 나눠볼까요? 소리바다 오랜만이죠. 240원 상승하면서 16% 상승입니다. 오늘 더 큰 폭의 상승폭이 좀 나왔었는데요. 상승폭이 많이 반납이 윗꼬리를 달고 내려온 모습입니다. 3년 만에 관리 종목 지정 우려 해소가 나오고 있고요. 29%까지 장중에 상승을 하기도 한 소리바다인데요. 오늘 급등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한진그룹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진그룹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한진칼, 대한항공, 유수홀딩스 모두 상승하는 모습이고 유수홀딩스만 지금 하락을 좀 약보합권으로 전환한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진에어의 상장 소식 그리고 진에어가 상장하게 된다면 자금이 유통이 잘 되고요. 그러면 유동성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한진그룹주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시각이 2시 44분 39초 지나고 있고요. 빠르고 쉽게 지나야 하는 시간 라이브 매매타임 이어집니다.
고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가치주 투자 전략 김치균. 깊이 있는 기업 분석, 발로 뛰는 전문가 주보람. 자, 많은 종목을 빠르고 쉽고 정확하게 살펴보는 시간 라이브 매매타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자, 실시간 문자 상담 열려 있는데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많은 분들의 종목을 이 패널들과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자, 깊이 있는 분석 주식 탐탐의 주보람 팀장 그리고 가치주 투자 전략의 동부증권 버머지점 김치균 대리 두 분과 함께 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김치균 대리님? 예. 네, 인사를 하다가 중간에 좀 끊긴 것 같아서 저희가 오디오 체크 차원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 이 두 분과 함께 이제 종목들 빠르게 살펴볼 거고요. 거두절미하고 종목 이야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보람 팀장님 어떤 종목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우선 뭐 저번 주와 비슷한 순서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SKC 코오롱 PI입니다. 저번 주에 어떤 매수의 관점을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요. 지금 저번 주 대비해서 한 3% 정도 오르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뭐 어떤 매수 포인트를 짚어드리지 않은 점은 이번 주나 혹은 다음 주 내에 한번 눌리면서 매수 가능 관점을 좀 올 것으로 봤기 때문이고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좀 모합권과 하락권을 좀 왔다 갔다 하면서 힘겨루게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한번 어떤 눌림목이 온다면 다시 한번 매수 관점을 좀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하나케미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케미칼은 우선 저번 주에 매수 추천을 좀 드린 부분이 있고요. 지금 매수 추천가 대비해서 지금 한 3.6% 정도 상승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흐름이 좋기 때문에 우선 바닥권에 있고요. 지속적으로 좀 매수를 해서 가져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1분기 영업이익이라든지 뭐 일회성 비용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모두 지금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익 같은 경우 상당히 잘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비용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이미 작년 4분기에 모두 다 떨어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비용이 나올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뭐 부타티엔 가격들이라든지 화학 어떤 원재료 가격들이 모두 지금 하나케미칼에 상당히 좀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좀 더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롯데케미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부타티엔 가격과는 좀 연관이 있는데요. 지금 저번 주 대비해서 한 2% 정도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주가가 좀 못 오르고 있는 이유는 부타티엔 가격이 조금 하락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 좀 올라줘야 판가 인상으로 좀 이어지고, 실적이 좀 나아지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지금 1분기에는 아무래도 좀 조정되는 흐름을 보였다 보니까, 롯데케미칼의 주가가 상당히 못 오르고, 실적에도 좀 악영향이 있을 거라는 우려감들이 좀 표시가 되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눌렸습니다. 다만, 이미 부타티엔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었고요. 일시적으로 좀 원자재 가격이 좀 눌림목에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원재료 가격에 좀 커플링 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더 짚어서 가져가시면 롯데케미칼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선 좀 더 지켜보자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미넨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번 주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급격한 어떤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좀 올라줄 수 있는 건 우선 1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가장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YOY 대비해서 작년보다도 상당히 큰 어떤 실적의 개선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지금 계속해서 어떤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우선 셔틀뱅크라고 하는 인수권 이러한 부분들이 모두 실적에 반영되는 부분들, 더불어서 어떤 주식 스탁 어떤 메모장이라고 하는 신규 서비스가 지금 YO가 대비해서 한 200%의 성장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좀 흘러나오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실적이 상당히 잘 반영이 된다면, 컨센서스에 부합을 한다면 지금 1분기 그동안 어떤 1분기에 상당히 어떤 사상 최고치를 찍어줄 수 있는 신고가를 지속적으로 경신해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주가가 워낙 급등을 했기 때문에 한 번은 좀 내려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저번 주도 그렇고 이번 주에도 어떤 매수 관점을 짚어드리기보다는 우선은 관망의 어떤 흐름을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K이노베이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오늘 3% 좀 급등을 해주면서
한 6% 정도 지금 저번 주 대비해서 한 6% 정도 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상당히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만약 매수를 좀 하셨다면 지속적으로 홀딩해서 좀 더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유가와 관련된 부분들이 아직까지 큰 이슈가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안정화된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 지금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충분히 좀 계속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SK이노베이션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가져가자라고 의견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5종목 빠르게 살펴봤는데 질문 조금 드리고 김치균 대리에게 또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SKC코롱 PI부터 여쭤볼게요. 눌림목이 오면은 좀 들어가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눌림목이 오는 매수 가격이 그러면 도대체 어느 정도냐라는 질문이 왔을 때 좀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한 눌림목이 온다면 한 14,000원 초반대 정도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상 지금 장기 평선을 타고 지속적으로 단기 평선을 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200일선이나 120선보다는 60일선이나 21선에 맞춰서 매수 타임을 좀 가져갈 수가 있을 것 같고, 단정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한 14,600원 정도 혹은 좀 그 이하 선이 온다면 매수 타이밍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매수 가격을 14,000원 중반대 이하로 가져가시는 게 좀 안전한 투자를 하실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미넨지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좀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었죠. 예, 이번 주도 그럼 지켜보자라는 의견입니까? 네네, 아무래도 좀 급등을 하고 있고, 최근에 지금 오늘 흐름을 본다면 저번 주에 이어서 음봉이 지속 좀 나와주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격도가 워낙 좀 커지다 보니까 다시 좀 회귀하려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보조 지표상으로도 지금 거의 다 고점에 다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고려를 했을 때는 당분간은 좀 오르기보다는 좀 더 내려올 수 있는 흐름을 좀 보여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미넨지까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김치균 대리님을 가기 전에 상담을 하나 가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물산 상담이 들어와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들어와 있는데 8071번님의 문자 상담 내용 읽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삼성물산 153,000원에 10% 지금 보유하고 계신가 봐요.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라고 주셨는데 어때요? 지금 한마디로 평단가 낮추시겠다는 얘기 같은데요. 예, 지금 보면 포트 비중이 한 10%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포트 비중이 10%이기 때문에 단가를 좀 낮추셔서 한 20% 정도 포트 내 비중을 좀 가져가시고요. 그렇다면 10% 넘게 살 수 있는 여력이 되실 텐데, 지금 좀 낮춰서 좀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삼성물산이 지금 사실상 삼성전자의 어떤 지주화 이슈에 따라서 모멘텀을 받을 수가 있을 텐데, 다만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지주화 이슈를 제대로 못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삼성전자가 인적 분할을 하면서 같이 사업에 좀 붙어줘야 되는데 이게 붙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삼성물산이 여기에 붙지 못한다면 어떤 이런 모멘텀이 해소가 되면서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지주화 이슈까지는 좀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단가를 좀 더 낮춰서 급등할 때마다 반등할 때마다 좀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주봉으로 본다면 주봉으로 우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데일리봉 같은 경우는 사실상 거의 고점에 다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200일선이라든지 장기평선에 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을 좀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주봉으로 본다면 사실상 이제 바닥에서 얼마 안 오른 흐름입니다. 좀 장기적으로 좀 더 보시고 평단을 좀 낮춰서 분할 매수를 좀 더 하셔서 단가를 낮춰가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치균 대리의 종목 보기 전에 그 주호란 팀장님 5종목만 더 보고 가도 될까요? 예, 뭐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우선 그러면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번 주와 비슷하게 우선 코스맥스를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코스맥스를 가져온 이유는 사실상 어떤 사드 배치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주가가 못 오르고 있는 이유는 지난 주말에 어떤 미국과 중국의 회담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드 배치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아쉽게도 나오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있었던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사드 배치와 관련된 내용들은 모두 좀 보류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드 배치와 관련된 어떤 이슈들이 탄핵 정국 이후에 상당히 어떤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됐었지만,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모두 좀 해소가 안 되고 있다. 아무래도 언급이 좀 안 되면서 모두 좀 회피하는 어떤 그런 이슈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가도 지금 좀 눌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다만 지금 주가가 좀 눌리면서 어떤 매수 강도들 이러한 부분들이 모두 좀 저점을 좀 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저점을 다진 이후에 한번 올라와 준다면 매수 타임을 좀 더 가져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한미약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미약품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약바이오 섹터를 제가 지속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대장주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좀 흐름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한미약품의 어떤 매수매도 의견을 좀 드리기보다는 섹터 전반적으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제약바이오 섹터가 지금 상당히 안 좋은 흐름을 좀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 사실상 우리나라 대장주였고, 아직까지 한미약품의 어떤 그늘을 지속적으로
섹터 전반적으로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미약품 지금 사노피와 관련된 이슈들이라든지 혹은 다른 빅파마들과의 어떤 연계들은 지속적으로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보신다면 좀 더 연구 결과도 좀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리하게 이슈가 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이슈가 유입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챙겨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개별적인 이슈가 있다기보다는 삼성바이오에피스에 관련된 이슈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바이오에피스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시밀러 관련 수익을 상당히 많이 달성을 했고요. 1,500억과 관련된 어떤 수익이 났다라고 하는 이슈가 불거지면서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당히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엠브런이나 레미케이드와 같은 바이오시밀러 두 제품만으로도 이미 올린 실적이기 때문에 향후에 앞으로 깔려있는 파이프라인이 올라와준다면 실적이 더 잘 나와줄 수가 있겠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당히 좀 오늘 흐름이 좋다. 하지만 어떤 데일리나 주봉으로 본다면 지금 좀 고점에 좀 다다른 모습이 아닌가. 그에 따라서 약간 살짝 윗꼬리를 달리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 지금 주주분들께서 상당히 좀 걱정이 많으실 그 종목이라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셀트리온의 자회사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좀 원래 상장을 할 예정이었는데 상장이 좀 2월달 2개월 정도 지금 미뤄진 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정밀 감리에 좀 들어가시면서 회계적인 이슈가 불거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작년부터 해서 셀트리온이 자회사에 좀 재고 자산을 좀 밀어내고 있다, 이러한 이슈들이 많이 불거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다시 한번 발목을 잡았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상장은 지금 2개월 정도 뒤에 한 6개월 6월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 지금 주가 좀 하락은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런 이슈가 크지는 않기 때문에 주가에 어떤 급락은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크게 하락하고 있지 않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마지막으로는 유한양행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 지금 매수 포인트를 좀 짚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오늘 뭐 매수를 해서 좀 가져가셔도 될 것 같고, 그 매수를 해서 가져갈 수 있는 이유는 사실상 지금 바닥을 다지고 나서 단기적인 이평선에서 지금 반등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이고요. 뭐 1분기 실적도 상당히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안정적인 성장을 이뤄가고 있고, 감기약 같은 경우는 이미 시즌이 지났기 때문에 사실상 원의 처방을 본다면 조금 감소하는 폭이 있지만 다른 신약 부분들에서 합성 신약 부분들에서 이미 뭐 50%의 성장, 이러한 부분들이 모두 보이고 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도 YY대로 뭐 10% 이상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루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펀은 한 20 정도 가리키고 있지만 뭐 25 정도를 매겨서 지금 당장 매수 포인트로 가져가자, 매수를 해서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한양행 굉장히 좋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셀트리온 주주들의 질문이 좀 많을 것 같아서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정확히 기억나는 게 아마 9만원 초반대까지 밀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때 지켜보자. 그때 이야기 한번 더 해보자라고 셀트리온 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왔어요. 9만원 초반대가 8만원 후반대까지 내려왔거든요. 네. 추가 하락에 대한 위험이 좀 남아있나요? 예, 저는 우선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 이슈가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정밀 감리에 대한 우선 결과가 좀 나와 주어야만 가져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밀 감리라는 것에서 혹시 뭐 잘못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셀트리온의 자회사가 상당히 좀 안 된다면 셀트리온의 주가에 좀 악영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지금 어떤 기술적인 저점들을 돌파하고 내려갈 수가 있겠다. 그렇다면 어떤 받쳐줄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관망세를 좀 더 유지하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주봉 어떤 일봉상으로 봐도 사실상 어떤 기술적인 저점은 맞지만 셀트리온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어떤 기술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다. 좀 더 내려갈 수가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지점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가매수 포착 기회가 왔다고 하는데요. 동부증권 압구정금융센터에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가보도록 하죠. 이재우 DHP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입니다. 네네. 어떤 종목이죠? 오늘은 뭐 엔지스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네, 소개해 주시죠. 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자율주행 스마트카 관련주에 대한 관심도가 이제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동사는 이제 그 내비게이션 앱을 주력으로 하는 뭐 커넥티드카 솔루션 그 기술의 중요한 뭐 어떤 컨텐츠인 내비게이션을 그 제공하는 그런 업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 최근에 이제 그 글로벌 업체 인텔 같은 경우가 그 이스라엘의 모비라이라는 업체를 인수를 하면서 자율주행 기술을, 탄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 실제 이제 그 뭐 큰 대기업들의 관심이 적극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삼성 같은 경우도 하마는 인수를 통해서 뭐 이런 기대가 합니다. 앞으로 변화되는 어떤 시장
상황에 대해서 대기업들도 지속적으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동사가 이제 상장된 지는 약한 1년 정도, 작년도 이제 7월이니까 1년 좀 안 됐죠. 그런데 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서 이런 가격 메리트도 있다. 최근엔 반등을 만들어 가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런 측면에서 동사는 저점 매수에 노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상당히 오랫동안 장기간 하락을 해서 일단 가격 메리트가 있어 보이는 그런 상황까지 내려왔고요. 상장 위에 35,000원대까지 갔던 주가가 지금 21,000원대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가격 메리트로도 주가 반등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은 현재 시장에서 불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자율주행 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대가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를 증폭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동사에 대한 어떤 저가 매수는 충분히 가능하다 판단하는데 오후 들어서 좀 올라와가지고요. 약간 이제 제가 제시하는 가격보다는 조금 올라있긴 한데 그래도 한 21,000원 전 가격권대 이 가격권대를 기다리시면서 매수 포인트를 잡아보는 전략이 적절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가고 있고요. 목표가는 26,000원 정도까지는 일단 단기적으로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손절가 19,500원 정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지스 테크놀로지 저가 매수 포착 기회다라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부증권 압구정금융센터의 이재우 DHP고요. 자, 바로 종목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치균 대리님 바로 5종목 전해주시죠. 예. 저희가 말씀드릴 첫 번째 종목은 LG 디스플레이고요. 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LG 디스플레이를 말씀드린 이후에 주가에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오늘 좀 오르고 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올해 상반기에 LCD 패널 가격의 고점을 기록하고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1분기 말 이후부터 LG 디스플레이의 주가가 하락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우려는 좀 과도하다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LCD 패널 가격은 현재 견고하고요. 그리고 또 대형 TV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현재 주가는 그러한 우려를 충분히 반영한 주가라고 생각합니다.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에서 지금 주가는 매력적인 가격이기 때문에 매수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말씀드릴 종목은 동아지질입니다. 지난주에 설명드렸다시피 동사는 기계식 터널 공사하고 그 다음에 집안 계량 공사에 강점이 있는 건설사입니다. 최근에 해외 공사 수주가 많이 증가했는데 해외 공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보다 수익성이 더 높다고 하므로 동사의 이익 증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나온 신한금융투자 레포트에 의하면은 올해도 해외에서 약 2천억 정도의 신규 수주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최근 한 달 동안 기관 매수세가 강했고요. 약 17만 주 정도를 매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발행 주식 수의 한 1.5% 정도 되는 수량입니다. 오늘 좀 주가가 하락하긴 하는데 혹시 1,500원 가격대까지 오게 되면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 다음은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이수페타시스는 인쇄로 기판을 만드는 회사고요. 매출의 상당 부분이 네트워크, 그 다음에 서버용 인쇄로 기판에서 나옵니다. 최근에 나온 키움증권 레포트에서는 올해 1분기 모든 제품군에서 신규 수주가 호조를 이뤘다고 하고요. 이 수주가 2분기 실적에 반영되어서 2분기부터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장비가 고사양화되면서 동사가 납품하는 관련 부품 중에서 고부가 제품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리고 나서 주가가 좀 다소 하락했지만 여전히 매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코텍입니다. 코텍은 카지노 게임용 모니터를 제작하는 회사고요. 3월 17일자 한국경제 기사를 보시면은 아시아 카지노 전쟁, 한국은 없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최근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 카지노 복합 리조트 건설이 한창 진행 중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지난해 말에 카지노 금지법이 해제되면서 2020년까지 복합 카지노 리조트를 건설할 계획이고요. 러시아는 블라디보스토크에 대형 리조트 6개하고 카지노 12개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필리핀은 마닐라만에 건설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카지노가 많이 건설되는 상황에서 카지노 모니터에 상당한 글로벌 점유율이 있는 동사의 매수 증대가 기대되는 상황이라서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탑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탑스는 플라스틱 사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지난주에 설명드렸다시피 휴대폰 케이스가 메탈 케이스로 트렌드가 바뀌면서 동사의 매출은 큰 타격을 입었고요. 그래서 인탑스는 사업 다각화를 시도하게 됩니다. 올해부터 사업 다각화의 효과가 일정 부분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보유 현금과 투자 부동산 가치가 이 회사의 시가총액에 육박하는 정도로 긍정평가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기관이 인탑스 지분 한 2.45% 정도로 순매수했고요. 저평가 매력에 기반해서 매수해도 될 종목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5종목 빠르게 들어봤는데요. 지금 매수 타이밍이 나온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스페타시스, 코텍, 인탑스 다 현재가 매수 가능한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매수 가격 이 세 종목 빠르게 좀 지정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네,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가격이 좀 더 빠지고 있긴 한데 네. 이 회사의 그런 올해 실적 전망에 비해서는 지금 주가는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이기 때문에 매수도 된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코텍도 지금 상당히 좀 장기간 동안 계속 모세를 보이고 있지만은 지금 어쨌든 전방 사업 쪽에서 사업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회사도 매출의 증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매수해도 될 만한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탑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도 충분히 좀 싼 가격이고요. 그래서 매수해도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매수 타이밍 주신 세 종목 오늘 지금 들어가도 셋 다 매력적인 가격이라는 말씀으로 정리해도 되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문자 메시지가 와 있는데요. 주보란 팀장님한테 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아연이고요. 8466번님의 문자 메시지입니다. 오늘 종가로 고려아연 매수하고 싶은데 매수하면 어떨런지요? 라고 문자가 와 있어요. 고려아연 어때요? 지금 매수 타이밍 왔습니까? 우선 매수 타이밍이라기 좀 보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지금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원자재 가격과 관련된 특히 아련 제형과 같은 이런 부분들이 좀 이슈를 엮이면서 상당히 주가가 많이 급락을 했었는데요. 지금 수수료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얽혀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제값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협상이 좀 진행이 되어야만 주가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공급도 상당히 좀 과잉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하락을 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재고도 상당히 좀 많이 쌓여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급락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지금 저점과 관련된 좀 부분들을 지금 보신 것 같은데, 아직 매수 강도가 상당히 좀 약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보기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매수를 지금 하셔도 되긴 하는데, 워낙 저점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분할 매수의 관점을 좀 더 가져가시고요. 푸트 비중 만약 한 20% 정도 채운다고 보신다면, 5% 정도만 소폭을 매수해서 우선은 관망을 좀 해보자라는 의견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타이밍도 나쁘진 않은데 조금 더 빠질 만한 여지가 있다라는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오늘 종가에 담고 싶으시다면 5% 정도 소폭의 포트 비중으로 가져가심을 추천을 해주셨으니까요.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들 계속 보내주시면 저희가 시간 나는 대로 계속해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치균 대리님. 예. 네, 5종목 더 가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프로텍이고요. 프로텍은 그 반도체 후공정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 듀얼 카메라용 그 제조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그 최근에 휴대폰 트렌드가 듀얼 카메라용 채용이 이제 확대되면서 동사의 매출 성장을 좀 기대하고 있고요. 이것 외에 동사는 그 스프레이 방식 EMI 차폐 기술이 있습니다. 그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회로간 간섭 현상을 막아주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 프로텍이 개발 중인 스프레이 방식이 기존 방식보다 생산 원가를 낮춰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현재 개발이 순조롭지만 않아서 삼성 같은 경우에는 기존 방식으로 EMI 차폐를 하는 대만 업체에게 외주를 준 상태이긴 한데, 그 스프레이형 EMI 차폐 기술이 적용이 되면은 동사의 매출 성장이 한 단계 레벨업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좀 주가가 좀 많이 좀 오른 상태라서 그 EMI 차폐 기술을 과연 그 반도체 업체들이 그 채용하는지 그걸 좀 보고 이제 결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말씀드릴 종목은 현대제철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대표적인 제철 회사 중에 하나고요. 그 같은 그룹 내의 계열사에 대한 매출, 영업이익 의존도가 높아서 이 점이 되게 부정적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이 3월 안에 현대차, 기아차와 그다음에 자동차 강판 인상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은 동사의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르노 삼성하고 그다음에 한국 GM, 쌍용차가 올해 초에 포스코하고 강판 가격 협상을 벌였는데 여기서 톤당 9만 원에서 10만 원 가량 오른 것으로 지금 얘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정도 수준으로 현대차 공급 강판 가격이 결정이 된다면은 현대제철의 수익성은 분명히 개선되면서 또 글로벌 첨가업 업체에 대비해서 많이 저평가된 매력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오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건설 회사 중에 하나고요. 올해 국내 부동산 경기는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지만은 동사 같은 경우에는 해외 수주 기대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기존 베네수엘라 정유 공장이라든가 러시아 비료 공장 등의 그 착공이 지연되었던 미착공 프로젝트가 올해 착공 재개가 기대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유가가 안정화되면서 중동 발주도 재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동남아 인프라 투자에 관련된 발주 증가도 전망이 되는데 미청구 공사 채권에 대한 금감원 감리 결과가 3월 말 또는 4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것만 무사히 넘기면 재무적인 리스크에 대한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대덕 GDI입니다. 대덕 GDI는 휴대폰에 들어가는 부품인 인쇄로 기판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미 설명드렸다시피 삼성전자, 삼성전기가 주요 고객사이고요. 최근에는 종합권 고객사들도 늘려나가는 중입니다. 자동차 전장 부품향 매출도 증가 중이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유로 주가가 조금 빠졌는데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제 생각에는 3월 초부터 이어져온 기관 순매수세가 지난주 좀 주춤하면서 수급의 요인으로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 회사도 순현금이 1,100억 정도 되는데 시총이 2,600억 정도에 불과해서 저평가 매력이 돋보여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텍이 있습니다. 심텍도 반도체 인쇄로 기판 제조업체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 마이크론 이렇게 매출처가 다변화되어 있고요. 중저가 스마트폰의 수요가 증가하거나 랜드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면 동사의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랜드 플래시 반도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동사가 제조하는 SSD 묘들 PCB 매출 성장이 기대되는 상황이라서 제가 이렇게 관심 종목으로 꼽아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5종목 이야기를 쭉 들어봤습니다. 또 사이렌 울리네요. 굉장히 어느 지점인지 궁금한데 한번 가보도록 하죠. 하나금융투자증권 원주 지점이라고 합니다. 박남열 부장님이겠네요.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남열입니다. 예. 어떤 종목 지금 매수 포착 타이밍 왔습니까? 네, 오늘 모엔즈가 지금 거의 상한가 근접하는데 그와 비슷한 규모의 어떤 모멘텀을 갖고 있는 회사 신성델타테크가 매수에 급소로인 것 같아서 한번 추천을 드리고요. 소개를 시켜드리면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 자회사에서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자율주행, 인공지능, 무인 자동형 기술을 갖고 있는 곳인데 이 동사는 주총 안건으로 자동화 제조, 자동화 엔지니어링업을 추가를 했습니다. 3월 29일에 주총이 있는데요. 자회사를 통해서 전기차 무인 자동화 공정 기술 때문에 자율주행용 미니 소나타를 현대차와 협력해서 2년 전에 8대를 만들었답니다. 완성차 업계에는 국내 기술로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국내 최초라 그러는데요. 그 총 책임자인 인간현 이사를 사내 이사로 영입을 했답니다. 그렇다면 이 자율주행에 대해서 좀 상당하게 좀 빠르게 변모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LG화학으로 전기차 배터리 공급 확대되고 있는데요. 창원 공장에서 LG화학에서 납품하는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어서 직접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GM 전기차에 그 납품을 또 진행하고 있는데요. 부사부와 IC 커버, 파워 릴레이 어셈블리라는 패키지 형태로 납품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모멘텀이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LG화학 공식 파트너이기 때문에 LG화학이 급등하고 있는데요. 그 LG화학 관련사들이 지금 오늘 급등하고 있다는 거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G6 스마트폰에 카메라 모듈이 탑재가 됐는데요. 오늘 담당 임원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최근에 그 LG전자 스마트폰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되는데 스마트폰 사전 예약 하루만 1만 대로 돌풍도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 차트 잠깐 올려보실래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2월 22일 날 3,100원대에서 3,230원대 거래량 35만 6천 주 거래됐고요. 그 이후에 평균 거래량 7만 주 내로 3월 20일 거래량 20만 주 거래가 됐는데요. 오늘 또 음봉을 발생시킵니다. 음봉 개수가 10개 발생됐는데 개미 할기를 보여주고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추천드렸던 코리아 FT 2월 20일부터 음봉 11개 발생시킨 후에 급등 시점에 바로 전날 매수 급소를 말씀드렸는데 동일한 차트 흐름이라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급등의 맥점은 현재 종가고요. 오늘 종가고요. 3,350원 돌파 시에는 물량 없이 급등이 나갈 수 있다라고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수는 현재가에서 3,280원까지 잡아가시고요. 목표가는 6,000원, 손절가는 2,850원 제시해드리는데 지금 코리아 FT라든지 넥스트 칩이라든지 그다음에 모헨즈라든지 이런 4차 산업혁명들은 오늘 하루로 끝난 장이 아닙니다. 지금 장이요. 그 과거에 2년 전에 그 제약주들이 급등할 때 바닥에서 거래량 500만, 700만 쳐질 때 일반인들 다 털렸습니다. 그리고 있다가 한 달 있다가 조정받고 쭉 날아갈 때 일반인들 아주 꼭지에 타게 되거든요. 지금 이 섹터는 살아있는 섹터에 접근해 보시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부장님 사실 얘기 더 듣고 싶은데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만 진짜 짧게 한번 여쭤보고 끝낼게요. 저희가 시간이 진짜 없거든요. 코리아 네. FT 지금 5,900원이에요. 가격 전략 말씀해 주세요. 어떤 종목이요? 코리아 FT.
코리아프트. 네네. 코리아프트 제가 그때 그 각질을 하나 재렸는데, 거래량 600만 주, 500만 주 이상이 됐을 때, 6,800원대에서 제가 7,000원 목표가를 했으니까 근접했잖아요. 그때 50% 착실을 했으라 그랬는데, 50% 갖고 계신 분들은 눌림목을 이용해서 그 팔았던 자금 있죠. 음봉이 3개 나면 그때 또 맥이 나옵니다. 그때 제가 매수 그 타이밍을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하나금융투자증권 원주지점의 박남열 부장이었고요. 자, 종목 상담 지금 쭉 하고 있는데 한 종목도 상담을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7369번님의 문자입니다. 오션브릿지라는 종목이고요. 12,000원 80%입니다. 굉장히 많은 지금 비중을 가지고 계시는데 장기로 갈까요? 라고 하십니다. 이 종목 어떻게 해요? 장기로 가요? 아니면 좀, 예. 우선 지금 80%라는 비중이 너무 높으시기 때문에 예. 좀 비중을 좀 더 축소를 해서 우선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어떤 비중에 묶여서 장기로 가게 된다면 추가적인 손실이 상당히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80%라고 하는 그 비중 자체가 너무 높다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비중 축소를 우선 좀 말씀을 드리고 한 적정 비중으로만 좀 가져가시면 어떤 오션 브릿지라고 하는 종목도 상당히 좀 유망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가져가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비중 축소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떤 비중이 너무 높다. 80%라고 하는 그 비중이 너무 위험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외에는 뭐 나머지는 크게 뭐 반도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업황 자체가 상당히 좀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비중만 좀 더 축소를 해서 좀 가져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박스권이라고 좀 저점에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하회한다면 좀 어떤 손절권을 좀 나름대로 설정하셔서 비중을 좀 줄여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션브릿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요. 비중 축소를 일단 추천을 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투자에 좀 길을 잡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은하 팀장님 계속해서 마이크 잡으신 김에 5종목 더 가볼까요? 네, 지금 말씀드렸으면 이제 코오롱 생명과학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코오롱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 작년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어떤 빛을 봤어야 되는 종목인데, 라이센스 아웃으로 인해서 빛을 봤어야 했지만, 한미약품에 좀 금액이 많이 가려져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 지금 지속적으로 주가 좀 흘러내리고 있는데요. 올해에 좀 이슈가 있다면 미국에 지금 있는 티슈진이라고 하는 법인이 국내에 좀 상장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멘텀들이 있습니다. 9월 달 정도 좀 예정이 되고 있고, 그때가 된다면 지금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지분 가치가 평가가 된다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한 가지 좀 모멘텀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지금 국내에도 또 출시가 되어 있고, 일본에서 또 임상이 되고 있고, 국내에서 좀 더 매출이 올라와 준다면 지금 코오롱 생명과학의 어떤 재무 구조 상당히 좀 좋아질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매수 타이밍이 어떤 지금은 아니지만 조만간 한번 주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요인들이 충분히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넥신입니다.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슈가 좀 더 많은데, 저번 주에 좀 흘러내렸던 이유가 뭐냐면 주총에서 라이센스 아웃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언급이 되었습니다. 지금 파이프라인들이 상당히 좋기는 하지만 라이센스 아웃은 보수적으로는 올해 연말 아니면 한 3분기 이후 4분기 초 정도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1882와 더 자궁경부 전환과 같은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 정도에 라이센스 아웃이 될 거라고 하는 그런 대표의 지금 언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지금 금요일날부터 해서 실망 매물들이 좀 나와주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들의 좀 실망 매물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고, 지금 사실상 거의 다 저점에서 지금 좀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모습인데, 아무래도 이 저점을 좀 뚫고 내려가 준다면 당분간은 매수 타임을 좀 가져가기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매수 다만 이런 하락세의 어떤 강도가 그렇게 세지는 않다. 다만 매물들이 거래량 적은 상태에서 좀 매물들이 나와주고 있고, 공매도가 좀 심해지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하락이 좀 지속이 되고 있다. 다음 주에 어떤 공매도와 관련된 법들이 좀 올라와 준다면, 과열 종목 좀 지정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개선 폭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에 따라서 다음 주에 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종근당입니다. 종근당 같은 경우는 작년이라든지 올해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 이유는 실적이 상당히 좋기 때문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형 성장이 상당히 이뤄진 한 해였습니다. 물론 파이프라인 이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좋았지만,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외형 성장이 이뤄진 실적 기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대웅제약으로 가져온 어떤 실적들, 그 도입 품목들이 모두 100%, 50% 이상의 모두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외형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작년 1, 2분기 같은 경우에 실적이 좀 안 좋았는데 그 이유는 R&D 비용들이 모두 반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일회성 비용들이 모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 1, 2분기는 실적이 안 좋았지만 올해는 1, 2분기 실적이 크게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R&D 비용이라든지 일회성 비용들이 모두 반영이 될 것이 없기 때문에 다만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매출이 상당히 증대가 되면서 또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외형 성장이 이뤄질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수를 해서 좀 더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차트에 제가 박스권을 좀 그려드렸습니다. 다만 지금 박스권 지금 첫 번째 지금 97,645원에 그려진 그 하단 선에 내려갈 수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해서 천천히 모아가자라고 하는 컨셉으로 우선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103,500원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일단 한번 매수를 해서 가져가고요. 분할 매수의 관점이기 때문에 한 5% 정도만 매수를 해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해서 좀 더 하락을 한다면 지속적으로 매입을 하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수 앱지스입니다. 이수 앱지스는 좀 상당히 좀 어떤 생소하실 수 있는 종목인데요. 코스닥에 있고 지금 코스닥 바이오가 상당히 안 좋았지만 이수앱지스 같은 경우는 올해 어떤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미 R&D는 모두 끝났고 이러한 부분들이 모두 지금 해외에 수출이 돼서 실적으로 올해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약간의 소폭의 적자를 보이긴 했지만 BEP의 어떤 준하는 실적을 시연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부터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턴어라운드가 보여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기대감이 모여질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부터 좀 모아가야 된다는 어떤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7,700원 정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매수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매수를 해서 가져가고 목표 주가는 한 9,500원 이상까지도 볼 수가 있겠는데 우선은 단기적으로 좀 더 보시면 되겠다. 한 10% 정도의 상승을 노릴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신라젠입니다. 신라젠 같은 경우 사실 IPO 대여라고 해서 상당히 관심을 모았던 종목인데요. 지금 올해 2월 20일 날 저점을 찍고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제약바이오 섹터 상당히 지속적으로 좋지 않았지만 주가가 뚫고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는 공매도와의 전쟁을 선포했기 때문이고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모멘텀을 받아서 주가가 상당히 올라왔지만 지금 혹시 저점에서 잡으신 물량들이 있다면 수익 실현 좀 더 해서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제가 저번 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어떤 매수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진 않겠고요. 아직까지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일시적인 수익 실현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종목 말씀을 쭉 들어봤습니다. 이 5종목이 비슷한 그 섹터군이잖아요. 이 섹터군 가운데서 가장 그래도 탑픽을 한 종목만 딱 꼽아본다면 어떠세요? 어려운 질문이 가장 이게 제일 어렵다고 그러던데. 우선 사실 지금 센티먼트가 워낙 악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근당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형 성장도 상당히 이뤄진 작년부터 이뤄졌고 올해도 성장이 좀 기대가 되고요. 더불어서 안정적인 캐시카우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근당 매수해서 가져가도 무리가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올해 R&D와 관련된 어떤 파이프라인들도 모멘텀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임상이 1상에서 2상으로 넘어간다든지 2상에서 3상으로 넘어간다든지 이러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보신다면 충분히 종근당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종근당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김치균 대리님. 예. 네, 대리님 5종목 빠르게 또 들어볼 수 있나요? 예. 가볼까요? 예. 네. 다음은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KT고요. KT 네. 같은 경우에는 좀 실적 부진이 있었는데 2015년부터는 분기별로 3천억 규모로 영업이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 분기별 이익이 4천억 정도 예상되고 있고요. 좀 이렇게 증가하는 영업이익을 기반으로 배당도 과거처럼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T는 2019년까지 5G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시키겠다는 목표로 노력 중에 있는데 이러한 5G 이슈를 먼저 선점하고 있는 통신사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이거 외국인 보유 한도가 닫혀서 좀 다른 통신사에 비해서 주가 상승률이 좀 떨어지긴 하긴 합니다만은 오히려 저평가 매력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좀 그렇지만은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올라서 그냥 관심 종목으로만 이제 보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SK이노베이션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정제 마진이 개선되고 그다음에 석유 사업 부분의 가동률을 상승하면서 그 올해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전년도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SK이노베이션과 비슷한 자기 자본 이익률을 보이는 글로벌 정유업체 대비해서 SK이노베이션 PER은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익이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PBR이 동종 대비 낮은 상황이라서 저평가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주 말씀드린 이후에 소폭 상승을 하였고 오늘 주가 흐름도 좀 양호해서 추가 상승 기록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BNK 금융지주입니다. BNK 금융지주는 다른 은행 대비 주가가 장기간 이렇게 소외되어 왔습니다. 2015년도 말에 증자 실시한 이후에 타은행 대비해서 배당 매력이 그렇게 돋보이지도 않았고요. 그다음에 또 LCT 특혜 대출 의혹도 받으면서 이런 이제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낮았습니다. 게다가 조선업 경기 부진하면서 주요 영업 기반이 되는 경남 지역 경기가 좋지 않았던 것도 하나의 이유였고요. 그런데 이런 우려들은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있는 사항이라고 보고 있고
BNK 금융지주의 신규 부실채권 증가액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 그리고 경남 기반의 그 조선, 이온업황들이 구조조정이 이미 충분히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한다면은 향후 분기 영업이익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안정성을 보면서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KPX 케미칼은 폴리우레탄 원재료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지난주 소개해드린 이후 주가 변동은 별로 없었습니다. 관련 이슈도 별로 없었고요. 그 회사 이익 성장 가능성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은 S51에서 2018년 하반기 이후에 연간 30만 톤 규모로 프로필렌 옥사이드란 재료를 생산하는 공장을 가동하게 됩니다. 이 프로필렌 옥사이드는 KPX에서 원료로 사용하는 원재료인데 현재 KPX 케미칼은 SKC와 다우 케미칼로부터 이 프로필렌 옥사이드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 중 단가가 비싼 다우 케미칼 쪽을 S월로 대체한다면 마진 개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K가스입니다. SK가스는 LPG를 판매하는 회사고요. 자동차용 LPG 수요가 줄어든 것에 반해서 석유화학용 LPG 수요가 증가하면서 2015년 이후 실적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프로판 가스를 재료로 해서 석유화학 기초 유분인 프로필렌을 생산할 수 있는데 그 프로판이 납사 대비해서 가격이 싸므로 석유화학사들이 프로판 가스를 이용해서 프로필렌을 생산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SK의 실적이 좋아진 거고요. 그리고 이들 회사에 LPG를 납품하던 SK가스가 자회사를 통해서 직접 프로필렌을 생산하기도 합니다. 2016년에는 여기서 지분법 이익으로 188억이 잡혔는데 올해는 한 400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주 말씀드린 이유로 주가가 좀 약간 올랐는데 심리적인 부담이 있으시다면 관심만 가지고 계시다가 주가가 빠졌을 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SK가스 주가가 좀 빠지면 들어가자라고 하셨는데 지금 가격이 12만 1,500원 동시호가 들어갔거든요. 빠르게 이것만 질문 드릴게요. 눌림목 어느 정도 가격에서 들어가는 게 낫다고 보십니까, SK가스? SK가스요? 예. 잠시만요. 예, 괜찮습니다. 시간은 없어요. 지금 12만 1,500원이에요. 어느 정도 가격대가 맞을지 한번 여쭤본 건데, 대리님? 예, 여보세요? 예. 예. 죄송합니다. 좀 주가가 좀 갭으로 상승해서 오늘 좀 거래량이 줄어서 갭으로 상승했는데, 좀 향후에 저는 좀 주가가 더 상승할 여력이 있긴 있지만은, 좀 상승에 대한, 지금까지 상승한 것에 대한 가격 부담감도 또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좀 주가가 빠지게 된다면은, 11만 5천 원 정도 수준에서 한번 담아보시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한 5, 6% 정도 낙폭이 있을 때 들어가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예, 감사합니다. 네,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관계상 김치균 대리는 먼저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분 48초 지나고 있고요. 동시호가 지금 진행 중인데 마감 예상 체결지수 바로 확인하죠.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 2174포인트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많이 오르고 있는 여전히 좋은 흐름인데요.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장 초반에 2162포인트까지 빠지기도 했지만 2181포인트까지 올랐고요. 현재도 고점 부근입니다. 수급 주체 변동이 있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이 2662억 원 샀는데 기관이 그동안 매도 물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857억 원까지 매도 물량 늘렸고요. 매수해서 매도로 전환한 겁니다. 개인은 2370억 원 팔고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죠. 삼성전자, 현대차, 한국전력 오르는데요. 현대차의 오늘 상승이 눈에 띕니다. 17만 원대에서 지금 종가 마감 예상되고요. 삼성전자도 213만 원까지도 상승했습니다. 6, 22 살펴보죠. 자, 네이버도 오늘 6.6% 상승하면서 90만 원에 이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포스코 하락, 그리고 현대모비스 상승, 신한지주는 하락입니다. 코스닥으로 가보죠. 코스닥 예상 체결지수 현재 흐르고 있는데 609포인트 상승 반전했습니다. 0.01% 강보합권이고요. 일중 흐름들 지켜볼 텐데요. 일중 흐름 보시면은 거래소와는 좀 다른 흐름입니다. 오늘 장 초반에 612포인트까지 올랐고요. 장 중반 지나서 608포인트까지 흘렀다가 장 막판에 잠시 조금 올라가는 분위기입니다. 609포인트에서 마감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외국인이 매수로 동참했기 때문에 장 막판에 지금 지수가 좀 돌아선 건데요. 외국인이 30억 원 소폭이지만 매수에 나섰고요. 개인이 532억 원 삽니다. 기관만이 483억 원 팔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만 하락하고 나머지 다 오릅니다. 로엔, CJNM 많이 오르고 있고요.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코미팜, SK머티리얼즈, 컴투스, 바이로메드, GS 홈쇼핑까지 전 종목 상승하고요. 특히나 코미팜 8%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면서 오늘 좋은 흐름들 이어가고 있습니다. 컴투스, 바이로메드, GS 홈쇼핑까지 모두 좋은 흐름 이어가면서 종가 마감 예상됩니다. 자, 3월 21일 화요일 오늘장이 마감이 됐고요. 클로징벨이 울렸습니다. 지수는 빠르게 좀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참 마지막에 좀 뒷심이 나오는 듯한 모습이고요. 수급 주체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분위기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 모습들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장? 우선 오늘 지수가 지금 2178포인트 정도에서 마감이 되고 상승폭은 한 1.1% 정도 보이고 있는데요. 우선 상승은 상당히 좀 좋아 보이지만 상승의 질이 좋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중평균으로 본다면 사실상 0.09% 정도 올랐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로 많이 올랐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내에서도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하락을 겪은 종목들이 꽤 있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사실상 지수를 견인했던 종목들을 본다면 상위에 있는 종목들, 사실상 현대와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랐다. 현대차가 특히 오늘 9% 상승을 보였는데요. 현대차가 많이 오른 이유는 골드만삭스에서 상당히 현대차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동안 현대차가 많이 못 올랐었던 이유는 신흥국과 관련된 부분들, 브라질과 러시아에서 실적이 상당히 부진했었던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언급이 됐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환율이 안정화되면서 이게 실제 상당히 좀 잘 나올 것이다 라고 지금 언급을 해준 부분들이 있고요. UBS에서도 그동안 현대차에 대해서 그동안 어떤 매수의 의견을 제시를 하지 않았지만 이번에 리포트가 나오면서 매수 의견을 상향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상당히 좀 좋았고, 더불어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지주사 전환과 관련된 이슈들이 엮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현대 그룹주들이 상당히 잘 올랐다. 더불어서 지주사 관련되면 또 삼성전자도 지주사 지금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 지수를 견인하는데 상당히 이슈가 있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사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소폭의 어떤 매수세가 들어와주고는 있지만 사실상 코스닥은 거의 사경을 좀 헤매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사실상 지금 코스닥이 오를 수 있는 요인이 거의 없다. 어떤 지수를 이끌어줄 수 있는 모멘텀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포인트를 본다면 실적이 좀 좋은 종목들, 그나마 좀 우량한 종목들 위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눠봤고요. 자, 마감지수, 확정지수 체크해드립니다. 2178.37포인트에 코스피 같은 경우 0.99% 상승했고요. 코스닥 역시 6.9.73포인트, 0.1% 상승 마감. 양시장 모두 빨간불로 마감이 된 상황이고요. 원달러 환율은 1119원 45전에 소폭 하락하면서 지금 80전까지 0.03%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엔달러 환율은 112.69엔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오늘장 마감 쭉 해봤고요. 해외 선물 시장 살펴봅니다. 해외 선물 시장 살펴봅니다. 황금연못의 올대표주 골드스탁 연구소 원해남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상품별 기술적 반등과 반락 위치라고 하는데 내용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해외 선물은 평균적으로 거래하는 게 한 6종목 정도가 평균 거래들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모두가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한쪽은 상승을 한다면, 예를 들어 지수가 상승을 한다면은 상대적으로 채권이라든가 골드 같은 쪽은 하락을 하고, 또 반면에 이들이 하락을 하게 되면 또 지수가 반등을 하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오늘은 커다란 경기 지표가 없는 구간에서 상품별 기술적 반등과 반락 위치에 놓여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저 화면에 올려드리는 게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를 보시면은 최근에 우리가 이제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시죠. 달러 약세 이후에 이렇게 달러 인덱스가 102에서 가장 최근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게 되면 초반에 반등을 좀 시도하죠. 이들이 반등을 시도하면서 골드 선물이 급락을 한다거나, 오늘 우리 장 초반대, 주간장 초반대 골드 선물이 급락을 한다거나, S&P가 반등을 하거나, 또는 크루드 오일이 또 반등을 하는 위치에 좀 놓여 있고, 또 10년 국채가 124에서 폐익 매물을 내려놓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모든 연결고리는 달러의 흐름과도 또 연결지어 볼 수도 있고, 또 최근에 우리 금리 지표를 보면 10년 금리 지표가 최근 흐름이 이렇게
최근에 급락을 했었죠. 급락을 했다가 2.54대를 이탈을 하면서 최근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들이 이렇게 소폭 반등을 하기 때문에 다른 종목군들한테는 어떤 그 변동성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는데 큰 그림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을 때에 지수 같은 경우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니겠는가 이런 말씀을 간혹 드리고 있는데 어제도 마찬가지로 어제 같은 경우도 매도를 해도 되는 자리다라고 했었을 때 매도 이후 제법 변동이 있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반면에 이렇게 반등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여드린 쪽이 마우스가 움직이는 쪽으로 보시면은 이 구간은 S&P 500이고요. 그 밑에는 골드 10년 국채입니다. 서로 상반된 모습을 보면은 최근 FOMC 금리 이후에 10년 국채는 급등을 했었죠. 지난번에 설명을 드릴 때 이 구간에서 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고 S&P는 횡보를 하고 있지만 오늘 아침에는 시가를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유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여기는 오일이고요. 크루드 오일이 50불을 가는 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려놨는데 크루드 오일은 이렇게 바닥에서 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골드가 급등을 했다가 오늘은 좀 쉬고 있습니다. 반면에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최근에 다른 점들은 이렇게 통화, 이들은 아래는 유로 FX이고요. 또 위쪽은 영국 파운드 하이인데 이들의 통화 관련된 상품들이 외려 상승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달러를 기준으로 종목별로 그러니까 과거에는 무작정 이들이 빠지고 했었는데 지금은 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봤을 때 일단 우리가 대부분이 이제 거래를 하시는 종목군들이 골드나 오일 또는 S&P 최근에 워낙 제가 10년 국채를 많이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들을 매일 짚어드리다시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아침 초반에 매도를 잘못 잡으시면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보시면 예를 들어서 S&P에 대한 지수에 대한 부담이 좀 많죠. 지금 이 지수는 지난번에 이 구간대가 FOMC 때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연설에 2,400을 갔던 지수가 하락을 했습니다. 많이 하락을 했다가 외려 최근에 FOMC 때에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를 했지만 2,390을 넘지 못하고 하락을 했죠. 그래서 앞에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본다면 외려 쌍봉의 위치가 되고 그리고 서서히 매도를 조금씩 준비해가는 과정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아침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약간의 그 낙석 선물의 강세를 좀 보이다 보니까 이들이 이렇게 반등을 좀 보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 구름층이 많이 있죠. 이 구름층은 매물대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매물대를 벗어날 만큼의 오늘 파격적인 이벤트라든가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들은 다시 오전장에 우리 기준으로 한국 시간 기준으로 이렇게 낮에는 상승을 했다가 밤에는 다시 하락할 수도 있는 그런 구간에 놓여 있는데요. 전일 같은 경우 2,375 자리에서 매도를 들어가도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같은 경우는 오전에 오히려 잘못해서 이렇게 뒤늦게 들어가서 아침에 너무 일찍 들어가셔가지고 손실 보는 일은 없으셔야 되고요. 일단 마찬가지로 어제와 동일하게 S&P 같은 경우는 2,375 기준 요 분홍색 선 요 기준선에서는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좀 해보는 게 좋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가장 이제 오늘 아침에 좀 특이사항을 보면은 이제 골드 선물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골드 선물이 캔들로 봤었을 땐 급락을 하는 캔들이죠. 굉장히 가파른 캔들인데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사실은 눌림목에 불과합니다. 이거는 하락으로 전환했다라고 하는 것보다 지난 FOMC 때 급등을 하고 이 급등 이후에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0년 국채나 골드는 이미 추세가 한번 상방향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눌림은 계속 나올 것이다. 그 눌림은 외려 매수의 기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시장을 봤었을 때 단기적으로 잘못 접근하시면 엇박자의 발이 좀 꼬이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60분 차트라든가 또는 30분 차트 정도를 크게 펼쳐 놓으시고 그들이 조정일 때는 밑에서 받는 또는 너무 강하게 올라갔다라는 이평선하고 너무 이격이 많이 벌어졌다 하면은 매도를 들어가는 그런 전략을 같이 병행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그 상품들은 금리를 보면서 해야 되는 게 채권이고 또 S&P가 개걸음 장세를 하고 있고 골드 같은 경우 저점 대비 한 380틱이 올라가서 매물이 좀 나오고 있지만 아침에 나왔었던 매물을 뒤늦게 따라가는 그런 매매는 좀 자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추경 매매 자제하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강연회 이야기 있더라고요.
네네. 이번 주 3월 25일 날 여의도 하나금융투자 본점 대강장 3층에서 진행을 합니다. 2시부터 5시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도 우리 직원들 보니까 열심히 준비하고 있던데 강연회에서 저도 저 나름대로 상반기에 대강연회이기 때문에 많은 자료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알차게 이 강연회를 이용하실 수 있는 코너를 좀 많이 만들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오셔서 또 좋은 강의를 들으시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골드스탁 연구소 원해남 대표와 함께 했고요. 내일 주요 일정 바로 짚어보도록 하죠. 더불어민주당은 22일 현장 투표를 시작으로 대통령 후보 경선에 들어갑니다. 이 현장 투표는 신청자에 한해 전국 250개 시군구에서 투표소 투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내일 같은 날이죠. 기획재정부 주관하에 경제관계장관회의가 개최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청년 고용대책 점검과 보완 방안이 확정 발표될 예정입니다. 또 내일 2월 무역수지 교역 조건도 발표가 되고요. 일본에서는 2월 무역수지 예비치가 발표가 됩니다. 또한 1월 일본은행 금융정책 결정회의 의사록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내일의 주요 일정들 살펴봤습니다. 정치권 이슈들도 있고, 지표 발표도 있고, 내일도 여러 가지를 많이 살펴봐야 되는 날일 것 같은데요. 내일,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한번 전략 들어볼까요, 팀장님? 네, 우선 지금 코스피 위주의 장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위주로 좀 더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정국과 관련된 이슈들이 모두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는 단계이고요. 5월달에 어떤 대선과 관련된 이슈들이 모두 마무리가 된다면 적어도 하반기에는 안정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 전까지는 코스피가 먼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투자 유망 업종으로는 화학이나 철강, 조선 혹은 자동차, 항공, IT, 조선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수급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섹터 위주의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 좀 보시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하반기부터는 좀 더 코스닥으로 좀 더 수급이 몰린다면 그때부터 좀 더 이제 코스닥을 바라보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정권과 관련된 이슈들도 있고요. 매크로 지표들, 어떤 경제 지표들도 모두 글로벌하게 지금 프랑스 대선이라든지 혹은 트럼프와 관련된 이슈들이 모두 어떤 트러블 메이커들이 모두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지금 코스피 사실상 어떤 매크로 지표에 따라서 매매를 하기 쉬운 종목들 위주로 대형주 위주로 수급이 몰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 우선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투자 심리가 워낙 위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수가 오르기에는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코스닥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 상당히 좀 힘들어 하실 수 있는 구간인데요. 좀 더 견디면 앞으로 좀 3개월 정도가 더 견디면 하반기가 오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좀 더 힘을 내서 견디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일장 전략 세워봤고요. 장은 마감이 됐습니다. 이제 내일장 공략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종목으로 공략을 좀 해보도록 하죠. 남은 시간 동안에 저희가 또 최대한 많은 종목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들 살펴볼까요? 네, 우선 종근당을 말씀을 가장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종근당 같은 경우 가장 외형 실적도 상당히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R&D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 추가적인 어떤 주가 상승에 모멘텀으로 가져갈 수가 있겠지만 우선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것은 안정적인 캐시카우 흐름이다. 현금 창출 능력이 상당히 좋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1분기도 YOY 대비해서 10% 이상의 성장은 꾸준히 나올 수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매수가는 현재가부터 해서 한 91,000원까지 좀 제시를 해드렸고요. 그때부터 지금 지속적으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해서 좀 가져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사실상 손절가는 좀 낮게 좀 잡아드리긴 했지만 지금 손절가가 지금 박스권 하단이기 때문에 이 가격 터치를 하게 된다면 사실상 이 박스권 뚫고 내려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손절권 항상 잘 지켜달라고 매번 당부를 드리고 있고 지금도 역시 유효한 그런 손절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 주가 같은 경우 좀 어떤 박스권 상단으로 우선 잡아드렸고요. 여기를 좀 더 뚫고 간다면 지속적으로 홀딩해서 가져갈 수 있는 전략을 추후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유한양행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 사실 상당히 좋은 종목이에요. 어떤 현금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고 다만 어떤 지금 주가 많이 내렸었던 이유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많이 무너지면서 센티멘트 하락에 의해서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됐고 그에 따라서 어떤 실망 매물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다. 더불어서 어떤 R&D 파이프라인에 투자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서 일부분 어떤 실패한다는 소식이 우려감들이 많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 많이 하락을 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과도하게 많이 하락을 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퍼가 PBR은 좀 1배를 넘고 퍼 같은 경우 한 20배 정도 좀 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과도한 밸류에이션이 아니라라고 좀 말씀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좀 퍼라든지 좀 높게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상대 업종 대비해서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가부터 해서 당장 내시초가부터 해서 매수를 좀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가부터 해서 194,500원까지 좀 매수를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손절가는 역시 지금은 저점 부분을 좀 잡아드렸습니다. 손절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 주가는 20배 조금 넘게 좀 적용을 해서 산정을 한 거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좀 올라와 준다면 추가적으로 나중에 가격 전략을 다시 한번 제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좀 제넥신입니다.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좀 흐름이 안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기는 합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파이프라인이 상당히 좋지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추가적인 주가 모멘텀, 상승을 이끌어줄 수 있는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주가가 좀 지속적으로 흘러내려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우선 4월 달에 학회에서 좋은 결과들이 발표가 된다면 주가가 적어도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도 하락은 하지 않겠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주총에서 나온 내용들을 본다면 우선 올해 말 한 3분기에 어떤 리포트가 완성이 된다면 그 이후부터는 라이센스 아웃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 수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주가가 어떤 기대감이 반영이 돼서 서서히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제넥시는 지금 어떤 매수 가격들을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수앱 디스입니다. 이수앱 디스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상 희귀병 치료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사실상 지금 희귀병 치료제 관련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에 실적이 흑자로 턴어라운드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작년에 이미 BEP에 어떤 준하는 실적을 시현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충분히 흑자 날 수 있는 구조로 갈 수가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아직까지 좀 주가가 못 오르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어떤 수급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못 오르고 있고요. 지금 거의 다 저점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매수를 해서 좀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가부터 해서 목표가는 한 8,000원 정도, 8,5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지금 사실상 거의 저점을 잡아드렸는데 이 손절가는 거의 의미가 없다. 지금이 거의 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헬스케어 지수가 거의 코스피 대비해서 한 3% 정도 지금 언더퍼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가 지금 많이 오르고 있지만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가 그만큼 센티멘트가 상당히 안 좋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좀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나스닥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지수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나스닥 지수를 이끌어가는 한 축에는 바이오 섹터가 있는데요. 지금 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미약품의 그늘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지금 못 오르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지금 바이오 섹터가 상당히 좀 악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하반기까지 천천히 좀 모아가자. 아무래도 좀 인내력이 상당히 좀 많이 요구가 되는 시점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어떤 기업별 어떤 특징적인 뉴스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상당히 소강 국면입니다. 섹터가 그만큼 상당히 안 좋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제약사에 대한 어떤 뉴스보다는 허가기관에 대한 동향이라든지 의료 정책에 대한 뉴스가 더 빈번하게 나오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의 이슈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참고해서 섹터를 좀 모아가자, 천천히 모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갈 수 있는 종목들 이수앱 지수까지 쭉 나눠보면서 내일장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주식 탐탐의 주보람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서울의 공기질이 세계 두 번째로 나빴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공기질이 나쁜 미세먼지는 조금씩 물러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 찬바람이 불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나가 가고 또 하나가 오는 이런 상황이니까요. 건강관리에 힘쓰는 그런 화요일, 그리고 오늘 저녁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